안녕하세요. 전문 확대범 우민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참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을 분석해 볼 텐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센본자쿠라 카니치. 갑자기 뜬금없이 만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만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대학 시절 즐겨 했던 게임 캐릭터들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 30대 초중반 남성분들께서 벚꽃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게 이 캐릭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을 하거나 하는 거는 참 꺼려지는데요. 하동, 진해와 같이 벚꽃 명소에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쉬운 김에 벚꽃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내년에 피는 벚꽃을 보러 가실 때 아는 척 해주시면 가족이나 여자친구분에게 조금 더 멋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벚꽃 전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보시죠. 벚꽃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꼭 말려서 수분을 제거한 이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도체 샘플이기 때문에 PT 타겟을 이용하여 코팅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샘플을 준비하는데 말리는 데는 3일, 코팅하는 데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벚꽃을 분석할 때 꽃잎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해보니 크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꽃잎에는 수분 제거를 거쳐서 그런지 샘플 전반적으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주름들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했던 건 200배, 500배에서는 큰 주름들만 보이는데요. 5000배 이상 가니까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잔 주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 주름도 그럴까요? 자, 수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은 우리가 자주 먹는 추파춥스 사탕같이 생겼습니다. 수술에는 꽃밥이라고 하는 머리가 있고 거기에는 조리퐁같이 생긴 꽃가루들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요. 수술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뇌같이 생겼고요. 뇌에 있는 주름들이 보입니다. 5000배 이상에서 보면 이 뇌의 주름들 속에도 7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잔주름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밥 머리에 붙어있는 꽃가루를 살펴볼 겁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봄철에 힘드신 겁니다. 이것들은 암술과 수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는 25 마이크로미터, 세로는 45 마이크로미터 정도 하고요. 면적은 900 마이크로미터 제곱 정도 됩니다. 크게 확대해보니 건조로 인한 주름들이 보이고요. 주름의 크기는 500 나노미터 정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의 대입니다. 여기 역시 건조로 인한 주름이 있고요. 지름은 6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안쪽에는 3에서 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큰 주름과 500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작은 주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술입니다. 암술은 확대해서 보니 팽이버섯처럼 생겼습니다. 암술 머리의 크기는 가로 760 마이크로, 세로 5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수술해서 넘어온 꽃가루가 묻어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암술대를 거쳐 C반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배, 2000배, 5000배까지 그렇게 많은 주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술대는 수술대와 비슷하게 주름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름은 6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수술이 6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됐으니까 10배 정도 지름이 더 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벚꽃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암술대를 잘라서 안속에 있는 시반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전처리 도구들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혹시나 전문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벚꽃 구경 가셔서요. 오늘 배운 지식을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